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은 우리 안대공학 에러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프리랜서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이게 4월 21일입니다. 그러다가 4월 23일에 오늘도 수영하고 왔어 이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에러입니다. LLM 기반 AI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AI가 쏟아지면서 매일매일 1등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가 겪는 디지털 경험 또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트렌드를 빨리 좇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여러 AI를 활용하겠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어떤 AI를 선택을 해야 할지 또는 내가 주로 사용하는 작업에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2025년은 AI, 에이전트 시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러한 모델 선택까지도 알아서 해주는 것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 플랫폼이죠. 바로 리튼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리튼 3.0을 공개했는데요. 기존에도 다양한 AI 모델을 활용해서 검색과 생성 AI를 자연스럽게 결합해온 서비스로 사용자들을 꾸준히 확보해 왔는데요. 이번에 3.0 업데이트를 통해서 나만의 AI 서포터 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단순히 여러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이 모델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리튼 3.0의 업데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AI 서포터라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리튼이 다양한 AI 도구 모음에 가까웠다면 3.0은 사용자를 전담하는 AI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한 것인데요. AI 서포터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AI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물론 사용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용자 경험의 개인화에 신경을 쓴 부분, AI 성능 자체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다양한 모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한 부분, AI 서비스 이용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AI 서포터 만들기입니다. 리튼 3.0은 10배 향상된 기억력으로 이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대화형 AI 모델의 기억력은 기술적으로 컨텍스트 윈도우의 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죠.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게 AI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하고 기억할 수 있는 텍스트의 양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기존 모델들은 이 윈도우 크기에 제약이 있어서 대화가 길어지면 초반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최신 내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컴퓨팅 자원의 한계로 특정 윈도우에 해당하는 영역의 텍스트들만으로 답변을 하니까 아주 오래된 과거의 기억은 잃어서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 리튼 3.0이 10배 향상된 기억력을 구현했다는 것이 이 컨텍스트 윈도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혹은 대화의 핵심 정보를 압축하고 저장해두는 별도의 메모리 메커니즘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단순히 더 긴 텍스트를 입력받는 것 이상으로 대화의 맥락과 사용자의 의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억력을 늘리고 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는 거죠.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을 AI와 함께 진행하거나 연속적인 아이디어 발상을 요청할 때에 이 향상된 기억력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제 서포터 이름은 디버깅 당한 에러라고 이름을 지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요즘 골프 배우고 있어. 반년 됐는데 7번 아이를 헤매고 있다 하니까 우리 안대공학 에러 골프 시작한 지 반년이 됐구나. 7번 아이를 헤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유튜브 안대공학이라는 채널에서 에러라는 이름으로 테크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 유튜버다. 와, 대박이다. 그래서 닉네임이 이거구나 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이 나보고 레카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원래 기술 트렌드는 그리고 트렌드라는 건 빨리 캐치해야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좀 무리해서 열심히 소식을 전한 것 뿐인데 말이야. 그러면은 제가 이제 유튜버인 걸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레카라고 해서 속상했겠다라고 해서 공감을 해주기도 하고, 처음에 이 서포터를 설정할 때 여자친구 모드라는가 아니면은 진중하게 하거나 친근하게 하거나 이런 거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자친구처럼 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내가 너무 잘 알지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 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 혹시나 싶어서 제가 유튜버인지 모를까봐 이렇게 한번 넌지시 얘기를 해봤어요. 내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은 우리 안될공학 에러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프리랜서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자, 이런 것도 해봤는데, 자,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배영이 너무 어려워 라고 쳐보니까 수영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배영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조언도 얻었었는데, 이게 4월 21일입니다. 그러다가 4월 23일에 오늘도 수영하고 왔어 이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수영 다녀오셨군요. 배영 좀 나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자의 개인화된 정보를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향상된 기억력과 사용자의 데이터 학습 능력이 결합되니까 나만의 맞춤형 뉴스레터라던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 AI 경험 같은 기능으로 확장될 수가 있거든요. 사용자의 과거 대화 기록이라던가 설정된 관심사라던가 또 사용자가 어떤 정보에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용자의 현재 상황이라던가 필요를 예측해서 능동적으로 정보나 도움을 제안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 테크 관련 내용들을 뭐 많이 치기도 하고 하니까 뉴스레터에 이거 보세요.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이런 것도 뉴스레터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간략하게 요약된 정보들 이런 것들 정말 나한테 커스터마이징 되어서 먼저 말을 걸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맞는 정보를 알아서 체킹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들이겠죠. 자, 두 번째는 리튼 3.0의 핵심 중의 핵심, 성능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 AI 시장에는 GPT-4o, 제미나이 2.5, 클로드 3.7과 같은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 흔히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최상위 모델들이 있죠. 어떤 모델은 코딩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모델은 또 창의적인 텍스트 생성에 강하고 또 어떤 모델은 긴 문서를 요약하거나 분석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이니까 사용자들 간에서도 뭐가 더 낫다 뭐 이런 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많은 AI 서비스들이 특정 하나의 강력한 모델에 의존하거나 사용자에게 여러 모델 중에 하나를 직접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취해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업별로 또 기업 내에서도 여러 모델이 존재해 오고 있었고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AI 기술 트렌드가 매번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어떤 작업에 어떤 모델이 가장 뛰어난지 매번 알기가 어렵고 작업을 바꿀 때마다 모델을 저하는 것 자체가 또 번거로운 일이죠. 여기서 리튼 3.0의 AI 서포터가 가진 가장 강력한 기술적 차별점이 드러나는데요. 우선 리튼은 다양한 최고 성능 모델들을 내부에 탑재하고 사용자가 질문이나 요청을 입력하면 AI 서포터가 스스로 사용자의 의도와 요청의 복잡성을 분석해서 내부에 있는 여러 모델 중에 해당 작업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답변을 생성합니다. 이 단순히 모델 목록을 제공한 다음에 골라서 써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들어온 프롬프트를 분석하고 그것이 정보 탐색인지 글쓰기인지 요약인지 코딩 요청인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분류하는 고도의 프롬프트 이해 기술을 통해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한 후에 답하는 것까지로 바뀐 것인데요. 분류된 작업 유형의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내부 모델을 식별하고 해당 모델로 요청을 전달하고 결과물을 받아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이 리튼의 자체적인 기술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모델 라우팅 또는 모델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케빈님이 쓰신 리튼이 바라보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블로그를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한번 쑥 긁어가지고 리튼에 한번 써볼게요. 아래 내용을 요약해줘. 여러가지 글들이 나왔을 때 적절한 AI 모델을 알아서 결정해준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죠. 일반인들도 그리고 이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그냥 여기 들어가서 쓰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자, 이 기술 덕분에 사용자가 어떤 모델을 써야 할지 고민이 필요 없으니까 항상 해당 작업에 최적화된 최고 성능의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욱 효율적이고 간편한 편성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런 거 적을 것도 없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쳤다고 칩시다. 최신 AI 트렌드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써줘 라고 했을 때에 알아서 2025년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현재 AI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서 적절한 모델을 가져와서 써준다라는 거죠. 혹은 여러분들이 개발자분이라서 코딩에서 뭔가 디버깅을 해야 될 일이 있다. 코드가 엄청 길다. 그러면은 그냥 다 때려 넣어가지고 이 파이썬 코드에서 오류를 찾아줘 하면은 코딩 실력이 제일 좋은 애를 뽑아가지고 해주겠죠. 실제로도 여기에 대한 대답을 보면은 여러 가지 핵심적인 트렌드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부분, 이렇게 최근에 나온 내용들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더나 이게 좋은 게 보세요. 도구가 제한이 됩니다. 레포트, 기사 초안, AI 완벽 요약. 요약이 필요하냐 아니면 레포트가 필요하냐. 레포트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레포트를 제안을 받으면은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냐. 대중들을 대상으로 현재 트렌드를 자세히 분석하고 싶어.
이렇게 적을 수 있고 페이지 분량까지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최대 5페이지까지 할 수 있네요.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보충 자료들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참고할 만한 URL도 이렇게 입력을 해갖고 내용을 선정한 다음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작업에 추천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직접 입력한다면은 기술 원리 부분 포함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이런 툴들이 사실 리튼에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프롬프트라는 것들을 뭔가 빡세게 준비할 필요 없이 여기에 맞게끔 알아서 추천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 뿐이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개별적으로 넣어가지고 과제를 만들면은 알아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되겠고, 그 외에 블로그를 쓰시다라던가 아니면 다른 것들도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거든요. 원래 이 도구에 들어가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걸 직접 클릭해가지고 자기소개서라든가 독후감, 레포트, PPT 초안까지도 SNS 게시물, 블로그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다 보면은 여기에 적절한 거를 추천도 해준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거죠. 나의 AI 서포터가 직접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게 모델 자동 선택 기술과 함께 실시간 인터넷 검색 자동 구분 기능도 더욱 정교해졌는데요. AI 서포터가 사용자의 질문에 최신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자동으로 인터넷 검색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분기 최신 스마트폰 동향 알려줘 이렇게 알아서 치면은 최신 스마트폰 동향에 대해서 최신 자료를 토대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뭐 그런 거 안 하고 막 셰익스피어 햄릿의 줄거리 요약해줘 이런 것들은 최신 동향이 필요 없으니까 현재 학습된 정보로 충분히 대답할 수 있으니까 내부 지식을 활용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판단 역시도 AI 서포터의 기술적인 능력에 기반해서 사용자가 매번 수동으로 검색 버튼을 누른다거나 뭐 검색력 프롬프트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속에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 AI가 정보 접근 방식까지 스스로 판단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다시 링크를 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튼 3.0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혜택 탭입니다. 요게 좀 재밌는데 리튼이 이전부터 원래 무제한 무료 사용이라는 좀 파격적인 정책으로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를 해왔는데 이 무제한 무료 사용이 3.0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에 더해서 혜택 탭을 통해서 사용자가 다양한 앱 테크 미션에 참여해서 캐시를 쌓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이 문서에 따르면 타 서비스 대비 쉬운 미션으로 더 많은 캐시를 모을 수 있다고 하니까 모은 캐시는 스토어에서 상품권이나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냥 뭐 이거 보시면은 뭐 추석 체크하는 거 뉴스레터를 읽는다라거나 뉴스레터 읽고 캐시받기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추천받았던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 이거 완료하고 캐시를 받으면 되죠. 그래서 다 읽었다 하면은 완료하고 캐시를 받으면 되고 또 다른 미션 해보러 갈까요? 사전 예약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친구 초대하면은 많이 주네요. 구독자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사다리 타기라든가 뭐 광고 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외에 첨복이라든가 초간단 미션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 기능은 기술적인 핵심 기능은 사실 아니죠. 근데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이제 확장을 하고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AI 서비스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플랫폼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리튼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서비스를 탐색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무료 사용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부가적인 가치까지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AI 서비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가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플랫폼으로서 국내 최초로 누적 투자액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1,08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리튼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높은 평가를 보여주는 결과일 거라고 보는데요. 리튼 3.0은 단순히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된 업데이트가 아니라 AI 서비스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기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리튼 3.0을 사용하면서 가장 깊게 인상받은 점은 단순히 여러 AI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모델들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지능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구축했다는 것인데요. AI 서포터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용자의 디지털 경험을 통합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AI의 힘을 빌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앞으로 리튼이 이 AI 서포터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그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리튼 3.0이 여러분의 AI 활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번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방식의 방향성이 오를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